어제 혹시 그 여자 그 쇼트트랙 이어달리기 혹시 보셨는지요? 너무나 그 마음 졸이면서 봐가지고 그래도 갑자기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당원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이상희 교수님의 복지편, 김영기 교수님의 경제편,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3강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신 김현석 부위원장님의 정치편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그 좋은 강의가 기대되고요. 김현성 부위원장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그 자칭 당정청 호위여사,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호위여사입니다. 이 중에 그 어자가 말씀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그 과거 이력을 말씀드리면 공공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그 박원순 서울시장 기획비서관, 미디어 보좌관, 그다음에 디지털 보좌관 이렇게 하셨고요. 문재인 후보 시절 국민 주권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이셨고요. 그리고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고요. 디지털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그리고 동국대 그 핀테크 CEO 최고위 과정 책임 교수시고요. 사회혁신민간협의회 디지털 사회혁신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좀 솔직히 방파하십니다. 강의 앞서서 우리 은평갑 그 지역위원장님, 박 의원님을 잠깐 모시고 말씀 좀 듣고 진행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봄이 온다는 느낌이 들고요. 당원 아카데미 중에 마지막 활용 전장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민주당을 잘 알고 가장 현대적인 정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말씀 틀림없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잘 듣고 저희들 새겨서 지역위원회 발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 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강의 후 질의가 시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이어서 한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알차게 듣기 위해서 그 설명식 질문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 한 가지 주제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김현석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앉아서 이게 제 이력 들을 때가 제일 좀 뻘쭘해요, 사실. 아니, 보시다시피 전 되게 좀 젊어요, 사실. 되게 젊은데 막 왜 이렇게 뭘 많이 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이 일정하고 이렇게 저 도와주시는 분이 엄청 막 다 붙인 것 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예, 아무튼 저는 소개받은 김현성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소파에 갔을 때는 그 지역위원장님이 안 계셔갖고 흉도 좀 보고 뭐좀 이렇게 정치 얘기니까 했는데 이게 앉아서 딱 계시니까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이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잘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자신 있으셔서. 근데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지구당 지역위원회별로 이렇게 아카데미가 뭐 붐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조금 저는 제일 이런 당원과 관련해서 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당원 이제 공산당은 이 당교라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부터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교의 교장이 항상 중요한 자리를 맡아요. 그래서 시진핑도 아마 이제 그 중앙당의 당교장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산당은 굉장히 이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원의 교육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은 연수원을 팔았죠. 없어요, 연수원이. 제가 와봤더니.
그리고 당원, 신입 당원들한테 뭘 해야 된다는 하다못해 쉽게 생각하면 찌라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단에 다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소에서 하려고 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을 좀 만들자. 아니 처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걸 좀 이렇게 가르치드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좀 예를 들면 이제 뭐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냥 돈만 내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돈도 내고 내용도 있는 당원들을 좀 이렇게 인증도 해주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등급도 이제 우리 그 게임 하다 보면 등급 막 올라가잖아. 10등부터 10등까지. 그런 것도 좀 하고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야심차게,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 저희가 연수원, 옛날에는 큰 연수원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역에 폐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폐교를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 조그마한 당교들을 많이 만들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지자체랑 해서 지금 야심차게 곧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런데 연수도 이제 여행처럼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거기서 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교류도 하시고, 이런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래야 이제 예를 들면 100년 가는 정당이란 게 말로 이제 100만 당원, 100년 정당 이게 아니고, 100년 정당의 본질은 교육인 것 같아요. 당의 본질도 교육이고, 전 나라의 본질도 교육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또 복지의 문제, 어떤 모든 문제가 좀 교육과 연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 정치 분야 뭐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이렇게 막 제목이 너무 거창해갖고 제가 제목이 주눅 들어갖고 오늘 페이스북에 오면서 그렇게 썼어요. 이 제목을 보고 컬링 이게 스위핑 하는 거 있잖아요. 영미 그러면 막 닦잖아요. 영미야 막 그러면 이 제목만 보고는 영미야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실 제가 저걸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새로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 맞춘 정당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음에서 검색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사실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광고회사 이후에 연구소를 했고, 그 연구소 이후에 사업을 했었고, 사업을 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서울시에서 6년 박원순 시장을 가장 길게 모신 보좌관으로 이제 기억이 남았는데요. 어디 가서 사실 제가 저 소개할 때 박원순 시장하고 6년 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네, 잘했구나. 근데 아무튼 그게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회사를 다녔었고, 이때 이제 시장님하고 가장 인연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광고를 무료로 이제 재능기구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했고, 이게 제 흑역사인데, 흑역사도 뭐 역사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안철수 씨가 저한테 상을 줬었죠. 되게 큰 상을 한번 줬었어요. 그래서 사실 안 갖고 오려다가 빼려다가 그래도 뭐 추억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SBS에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을 때 이 박원순의 홍군보라고 그래갖고 아니 땀나네요. 이게 박원 좀 닮았나요? 이때는 좀 약간 살이 쪄서 더 박원순 홍군보라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엔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종편에 좀 나와서 이렇게 좀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이제 MBN에도 뉴스 YD에도 나와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한번 보세요. 매주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물음이 중요하다. 이제 어떤 물음을 갖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물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뭐 약간 제가 목사님은 아닌데 아무튼 어느 날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물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음을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면서 아무튼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 해결은 이 질문의 답을 달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물음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수단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질문들을 해나가자라는 공간이 좀 여러분들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막 너무 덥네 나한테. 보기도 싫으시죠? 네. 수포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방정식, 우리 공부를 잘 하셨던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시오.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당 혁신, 뭐 어떤 혁신 이런 거는 결국은 방정식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X를 구하는,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있는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몇 차 방정식까지 근해 공식이 있나요? 수학은 싫으시죠? 일단 수학은 이게 X가 나오면 싫으시잖아요. 2차 방정식 이후에는 근해 공식이 없죠. 예,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이다 해서 뭐 AX는 마이너스 B,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이제 일종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제 근해 공식인 거예요. 2차 방정식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제 A, B, C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조금씩 막 나오시죠? 머릿속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X값을 구하는, 이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것과 같은데 결국 그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것은 이 변수를 최소화하고 상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차이를 최소화하고 공통점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게 이제 정당의 혁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의 혁신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나오나요? 안 나와요? 소리가 꺼졌어요. 소리가? 제가 광고회사를 다녀갖고 약간 영상이 좀 많아요. 오늘 보는 중심의 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고향의 소리, 고향의 맛 다시다. 이 맛이야. 쇠고기 콩물 맛, 쇠고기 다시다. 여러분 이거 광고 기억나세요? 네. 다 나세요? 네.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지구당입니다. 제가 사실 이 광고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광고를 틀어주면서 이 클래스의 연령대를 지금 중장을 해요. 이 광고를 안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80년대를 이제 자기의 주로한 뭐 20, 30대를 보내셨던 분들이니까 이제 연령이 계산이 되시죠.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이 다시다를 만들었던 제1제당이라는 CJ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은 미원을 이기는 거였어요. 그 이병철 회장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어요. 뭐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밑자 돌림의 미풍도 아세요? 야 대단하시네. 이건 거의 이제 이분은 60년대가 이제 60세를 넘으셨죠. 네, 그래서 미풍을 아시는 분 드물어요. 요즘에 강의 가면. 아무튼 미풍 이런 거. 그리고 미뭐 엄청 많았어요. 미원에 대항하는 일종의 조미료였어요. 근데 이제 판판이 졌죠. 계속 미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없어졌어요. 브랜드가. 그러다가 다시다가 나오면서 이 브랜드가 성공을 한 거예요. 네, 다시다가 유일하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제가 이제 이 체인지들 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떤 행위나 선택을 할 때 룰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를 하든 정치적 선택을 하든 그걸 내 마음속에 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다못해 자동차를 구할 때
아니면 스마트폰을 살 때, 이마트에 가서 휴지를 살 때, 내가 어떤 걸 보고 사야 된다는 룰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아주 성경책에 나와 있듯이 똑같다. 이게 아주 절대 불변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때는 1번은 뭐로 선택을 보고 2번은 뭐를 보고 3번은 뭐를 봐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든 이런 엄청난 이런 그 경쟁이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룰이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개별적으로도 바뀌고 선거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선거마다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뭐 학자연 하시는 식자층들은 뭐 시대정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대정신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마케팅을 했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룰이 바뀌는 거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룰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룰은 과연 내가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꼭 노자가 나비가 내 꿈을 꿨냐 뭐 내가 나비 꿈을 꿨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처럼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룰 마치 절대 불변인 것처럼 생각하는 뭐 정치의 룰이든 뭐 소비의 룰이든 이 룰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땅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룰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이 조미료를 선택하는 룰을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광고만 보시면 한 번 더 보실래요, 광고를? 네? 고양이 맛. 조금 더 이제 이걸 크리티컬하게 바꾸셔야 돼요. 이 룰을 예를 들면 선택을 할 때, 자 조미료를 선착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가 미원하면 항상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맛 좋은 또 화학이잖아요. 화학 조미료죠. 다시다는 어때요? 천연. 이제 기억나세요? 그렇죠. 약간 그 화학 조미료의 카테고리에서 미원의 1등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풍은 이 화학 조미료라는 룰 안에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원이 1등인 링 위에서 올라가서 싸우니 판판이 깨지는 거죠. 예를 들면 팔씨름을 잘하는 사람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팔씨름으로 룰이 정해졌다. 그럼 팔씨름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원의 링 위에 가서 싸우면 미원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링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게임의 링을. 그래서 그 게임의 규칙을 천연 조미료다. 그러니까 미원 너희들은 인공에서 1등이야. 인정을 한 거예요. 상대를. 우리는 천연에서 1등을 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카테고라이징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제 카테고라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범주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소비자는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광고를 하면서 이제 자연, 고향, 뭐 이런 걸 천연과 연결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MSG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 이미지들이 많이 심해졌고. 그래서 그 룰을 이런 룰과 관련돼서 바꿔놓은 마케팅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성공한 룰과 관련된 마케팅들이 게토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음료 시장 전체를 놓고 싸우면 콜라나 사이다에 지는데 스포츠 음료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스포츠 때만 마시는 어케이션 하는 룰을 만든 거죠. 스포츠 때 마시는 음료, 스포츠 할 때 마시는 음료 이렇게 해서 룰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룰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혁신은 이제 어떤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우리 커뮤니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담배 끊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끊습니다. 오늘날 제가 있게 만들어준 광고예요. 네, 제가 그 금강계에 있을 때 2005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부 홍보 좀 바꿔라. 이거 정책은 시작할 때부터 홍보다.
그래서 A 시작할 때부터 홍보적 그런 고려를 해라.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정부 광고 너무 후졌다. 기업들은 얼마나 광고 잘 만드냐? 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거의 이제 그 당시 이제 홍보 전문가를 이제 뽑아갖고 의무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부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정부 광고가 금연 광고예요. 이때 제가 했을 때 60억 정도 했거든요. 1년에. 하고 한 6편을 막 동시에 만들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기업에서는 근데 인기가 없는 게 이제 언론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큰 회사가 관심을 안 가져. 아까 항상 우리나라 금연 광고는 뭐 굉장히 후지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한 주제로 가장 많이 만드는 광고가 금연 광고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광고의 수준을 보려면 금연 광고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로 하니까.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금연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금연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얘기한 걸로 보면 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룰로 금연을 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건강 중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암 얘기하죠. 똑같았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등장해서 막 이제 왜 자기가 후회한다. 이 담배 피지 않을 거. 그게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룰인 거예요. 일종의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금연을 하게 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건강과 폐암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폐암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이제 미풍을 하시는 선생님 정도 연배가 되면 이제 건강증 꼭 보내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금연 광고 이런 이 영상에 대한 탄력도가 어떻게 보면 높은 세대는 젊은 세대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세대는 과연 폐암과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일,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룰이 안 먹히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찾아낸 룰들이 이런 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꼭 폐암만 걸리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폐해는 뭐냐, 그게 이제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는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단절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건 치아 변색, 외모가 좀 이게 뭐 사실 좀 과장이 좀 있죠. 사실 뭐 저렇게까지는 다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누런 그 다음에 입냄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기억력 감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구하자, 룰로 만들자, 새로운 룰로 라고 했을 때 이제 복지부에서는 죽는다고 그러다 담배를 피는데 뭐 이런 이유 갖고 담배를 끊겠냐 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 사무관이 굉장히 똘똘한 사무관이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사무관. 내가 뭐 해보자,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서 실제로 이게 광고가 만들어졌죠. 광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이 광고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담배의 폐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치아 변색이라고 이제 쓰는 사람들도 많았고, 실제 그게 내가 지금 이 다음 광고는 어떤 광고이냐면, 일종의 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이려는 아빠가 이유식이 뜨거우니까 후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냄새 때문에 아이가 자저리게 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안 불고 있으면 막 밝게 웃어요. 근데 아빠가 또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면 후 불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확 아이를 뺏어가면서 딱 이제 카피가 뜨죠. 담배 끊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떠납니다. 근데 그 광고 만들고 친구들하고 다 끊길 뻔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이혼하라는 거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메시지는 사실 약간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를 홀로 두고 엄마가 애를 안고 그냥 확 가는데 거기에 이제 끊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떠납니다.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아무튼 되게 그 뒤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뭐 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본질은 저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과연 그러면 우리 정당이나 정치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룰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능적 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정당 발전 정발위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논의된 게 뭡니까? 이 당원들이 권리당원을 뽑아놓기만 하고 그냥 투표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투표만 하는 기계처럼 투표 때만 투표하라 그러고 일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지역을 바꾸고 내가 이 지구당을 바뀐다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 놀이터를 만들어주려고 한 게 이제 소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뭐 대의원도 드리고 막 이러려고 했던 지금 노력이 있는데 이때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이렇게 막 손질이 막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제가 뭐 사실 너무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얘기하면 굉장히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또 이 타이틀을 또 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갖고 있어서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야 이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이게 거의 막 당에서 어떤 많은 게 결정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주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라고 선언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뭐 당원의 당이고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 있다. 뭐 이 정도의 선언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당원 주권 선언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왜냐면 150만 100만 당원을 가지고 있다는데 옛날에야 뭐 10만 이렇게 됐을 때야 막 좀 그렇지만 이제는 이 100만 당원의 힘을 더 길러내는 이런 정도의 교육 기능과 이 커뮤니티 기능 이게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선거 때나 투표 때나 뭐 경선 때나 이럴 때만 이렇게 활용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참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눈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그냥 사람을 쫓았다면 지금은 내 삶의 변화를 쫓는 내가 뭔가 그 주인이 되고 싶은 뭐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눈의 변화를 잘 봐야 이분들이 안 떠난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민주당도 마케팅을 해야죠. 정당도 마케팅을 해야죠.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딕 모리스나 뭐 이런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다 커뮤니케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홍보대행사나 광고대행사의 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요. 왜? 중요하니까. 여론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그걸 이제 차용한 게 그래도 가장 잘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했어요. 그걸 이해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금강객에 있을 때는 청와대에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 가장 소비자의 변화를, 왜냐면 소비자 변화를 알아야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가장 예민하게 사람들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가 어디냐라고 마케팅 분야예요. 왜냐면 기업은 생존의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변하는 데가 정치와 행정이에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냥 왜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마케팅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경쟁이 되는 이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정당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주 대표님 들어오셔서 뭐 민주당 굿즈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제 여러 노력들은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룰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저도 정당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다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세요? 네. 있을까요? 네, 틀어주세요. 아, 여기 옛날에 심어져 있었는데. 복잡한 세상을 내가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에이, 영봐라. 진짜 왔네. 날이 다가올까.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지? 그랬지. 그랬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룰은 눈에 보이는 기능적인 룰들이에요. 기능적인 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룰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제품에서 제가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시리즈 전 단계의 그랜저 광고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에게 띡 그랜저로 답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잘 사신 거예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그런 친구 있죠? 반박 없는 친구들. 네, 싸가지 없는. 진짜 그런 친구는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내냐고 친구가 물어보면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뭐 설명 하는 거잖아요. 나 뭐 은평구 갑에 요즘에 뭐 당원 아카데미에서 가기도 하고 우리 딸은 뭐 어쩌고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이게 뭐 우정 있는 사회 아닙니까? 좀. 예? 근데 이제 우리 띡뭐 그랜저로 답했다. 그래 어쩌라고 네가 그랜저 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래 이제 그랜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가 나오는 게 좀 불편해요. 불편해요 일단. 그렇지만 이 광고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광고가 지금 교훈적인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워낙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교훈적으로 바꾼 거죠. 이 광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흔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광고에서 보이는 많은 게 없어요 사실. 어떤 게 없어요? 스펙? 네, 스펙 그래요. 네. 또 자동차 광고하면 막 흔히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달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무슨 막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찍어요 자동차 광고는. 제가 이제 금강기획이라고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광고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찍어요 자동차 광고를. 왜냐면 그렇게 멋지게 보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나 호주, 어떨 땐 중국 가기도 하고. 네. 광활하게 막 달려야 되니까 그래야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광고에는 달리는 광고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광고죠. 뭐냐면 소비자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마트나 마트 가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죠. 어느 날 집에 와보면 내가 사지도 않은 게 막 들어있을 때 있어요. 내 마음 먹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다 이제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그랜저를 정도를 사는 사람들은 스펙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랜저 보면서 뭐 이게 뭐 어떻고 따지진 않는 거라는 거죠. 그 그랜저를 사는 사람들의 이 진짜 본 마음을 이게 보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그랜저 타는데요. 그래서 뭐 다 그렇다는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누군가에게 나의 페르소나 같은 거잖아요.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의 일종의 이게 남자들만 나오는 거 보면 자동차는 약간 그런 남자들의 그런 거예요. 그걸 약간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돌직구처럼. 옛날 같았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광고 굉장히 요거드물 광고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솔직하구나. 광고도 솔직해졌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단순히 기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본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남자가 선글라스 쓰는 이유를 약간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시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내가 어딜 봤는지 모르게 하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사용하는 본 마음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룰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런 광고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똑같이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광고가 있어요. 남자는 자동차면 여자는 뭔가요? 네? 화장품 또 백 또 나올 때까지 해야지. 아파트 한때 이제 지금도 뭐 비슷한데 한때 브랜드 아파트가 상당히 막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모 브랜드 아파트에서 광고가 그래요. 막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어린이들이 막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고 막 아줌마들 막 얘기 설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최유라가 그래요. 레미안에 산다? 뭐 그럼 끝나요. 그럼 나도 어쩌라고. 그래 끝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레미 안에 산다 하면서 끝나요. 그냥 막 재밌는 뭐 보여주는 게 뭐 아파트가 뭐 스마트하다는 둥, 아파트가 뭐 이렇게 주차가 편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레미 안에 산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